이번 시간에는 조리 작업 공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또 동향이라든지 조리 작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종사하는 이제 조리사의 조리 작업 연구를 이제 위해서는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신체 역학과 좀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체 계측학에 이제 접근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체 계측은 신체 각 부위의 이제 길이와 무게, 그 다음에 부피, 그다음에 운동 범위 등을 포함해서 신체의 이제 모양이 나 이제 기능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자의 이제 동작 연구와 좀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이제 형태학적 측정으로 이제 접근하는 인체 계측은 이제 인체 측정 또는 이제 생체 측정과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인체 인류학의 한 부분으로 연구가 되어 오다가 이제 각 민족을 이제 구별하는 수단으로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 치수를 이제 먼저 알아야만 작업자의 경제적 활동 가치 기준의 판단에 이제 따른 문제 해결이 되겠다는 것을 이제 좀 발견하고 좀 진보적인 분야까지 이제 좀 파고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인체 계측의 확대 범위로 이제 항공 우주복, 그다음에 우주 비행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설계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도가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에게 대한 인체 계측은 인간과 기계 및 장비들을 이제 선택한다든지 어떤 장소에 배치하고자 할 때 인체 치수에 대한 이제 자료를 사용해야만 그 기준의 이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이제 계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리 작업자의 이제 동작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일반적인 작업자의 인체 계측 결과에 따라서 적용의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인체 계측을 위해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방대한 인체 측정 자료를 좀 일일이 좀 소개를 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치수의 이제 측정 방법은 구조적 치수와 좀 기능적 치수로 이제 구별되는데 그럼 이제 뭐 구분은 이제 뭐 신장이라든지 뭐 눈높이, 그 다음에 어깨 높이, 그 다음에 팔꿈치 높이, 뭐 손가락 높이, 뭐 손가락 끝, 그 다음에 전방 뭐 팔걸이, 어깨 너비, 가슴 너비, 또 이제 구분 중에 이제 남녀로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순대로, 그래서 뭐 1세다, 5세, 뭐 7세, 뭐 15세, 뭐 성인, 뭐 60세 이상,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신장은 뭐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측의 편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옆가슴 넓이라든지 뭐 가슴 둘레, 뭐 앉은 키라든지 뭐 자면 팔꿈치 거리, 뭐 좌우 엉덩이 너비, 뭐 좌우 다리 길이, 뭐 체중에 따라서 또 이제 인체 치수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인체 치수, 그래서 이제 측정 방법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준 자세를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에 이제 인간의 구조적인 이제 식체 각 부위의 활동 범위를 이제 인체 측정기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인체 치수 측정은 설계 및 장비의 배치 등 특수 사용의 이제 목적을 위해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일반적인 용도를 갖고 측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치들은 그 연령이 이제 다른 여러 피 측정자들에 대한 것이고, 이제 계측 대상에 따라 계측자들은 이제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나 체중은 연령에 따라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은 구조적인 신체 지수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준 자세에서 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에 인간의 이제 구조적인 신체 부위와 그 활동 범위를 인체 측정기 등으로 이제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설계 및 장비의 배치 등 그 특수 사용의 목적을 위해 측정하는 경우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용도를 갖고 측정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능적인 신체 지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인간의 이동에 관하여 그 논한 글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이란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정지 상태란 없고 눈 깜빡거림부터 활주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자나깨나 항상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고찰해 보면 그 인간의 이제 심리적 요소뿐 아니라 공간의 역학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기능적인 영향을 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신체 지수는 인간이 이제 일상생활 중 그 쉴 새 없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자세로부터 이제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능적 치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신체 기능을 수행할 때 각 신체 부위에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뻗어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그 한계는 이제 팔 길이만의 함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어깨의 움직임과 그 몸의 회전 등 이제 구부려서 이제 손으로 그 행하는 모든 기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변수 때문에 그 구조적인 그 인체 치수만을 가지고 모든 공간이나 치수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인 인체 치수도 사용되고 있지만 직업 과정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 그 대부분 그 기능적 치수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인체 치수 측정 방법은 그 인간이 일상생활 중 쉴 새 없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자세로부터 측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적 치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체적 기능을 알고, 그다음에 신체 부위에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상 및 그 최대 작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인간이 이제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좀 생산 활동의 이제 작업 공간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작업 공간 내 시설물들을 그 실제로 그 사용할 사람들을 좀 고려해서 인체 객증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작업 과정이 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의 요소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의 시설물들은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설계되고 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이제 힘입어 오랫동안 이제 서서 하는 작업을 하는 조리사와 작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과중한 신체적 피로와 내외적 환경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정상적인 이제 작업 영역하고 최대 작업 영역에 대한 이제 기초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역학적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및 이제 최대 작업 영역을 보면 그 한쪽 팔은 좀 자연스럽게 좀 수직으로 이제 늘어뜨리고요. 그다음에 한쪽 팔만 가지고 편하게 뻗어 이제 작업 업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작업 영역은 양팔을 곧게 펴서 작업 업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규정 지어지는 그 작업자가 그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좀 규정 지어 본다면 그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평 명상에서 이제 많은 여러 종류의 그 작업 내용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제 한쪽 팔은 좀 자연스럽게 좀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이제 한쪽 팔만 가지고 편하게 뻗어서 이제 작업 업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그 정상적인 작업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양팔을 좀 곧게 펴서 작업 업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이제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대 이제 높이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업면의 이제 높이는 왼팔과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오른팔을 수평 또는 좀 약간 아래 이제 비스듬하게 작업면과 이제 만족스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서 이제 기준을 좀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그 알맞는 적절한 작업대 높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작업자가 작업대 위에 팔을 올려놓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서 팔꿈치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방 조리 작업의 이제 다양성과 그 조리사들의 이제 개인적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이제 절대적인 최적 높이를 설정한다는 것은 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 조리사들이 이제 평균적인 체격이나 그다음에 신체의 역학적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이제 작업하는 작업 공간에 대해서 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수 시설인 이제 작업대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좀 선행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작업대 그 밑받침의 높이, 그다음에 조절 범위를 좀 설정해 주어야 그 탄력성 있는 조리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립 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관련된 많은 좀 변수들이나 뭐 신체 조건이나 특성 때문에 다른 모든 조리사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알맞는 높이의 작업대를 좀 고정적으로 배치하고자 설계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리 작업 내용의 성격과 업장별로 제공되는 음식의 이제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제 지침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작업 활동에 있어서 작업면의 이제 높이는 그 왼팔이 좀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좀 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팔은 이제 수평 또는 좀 약간 아래 좀 비스듬하게 작업면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정해서 작업대의 높이를 설정하도록 좀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 작업면이 좀 이보다 좀 높다. 그래서 왼팔 높을 때는 이제 왼팔을 좀 자연스럽게 널어뜨리지 못하고 조금 올려야 할 때는 이제 작업자에 대한 작업의 신진대사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계측과 무게 중심 결정 등의 이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서서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적절한 작업대 이제 높이를 좀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작업자가 작업대 위에 이제 팔을 올려놓고 그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서 이제 팔꿈치보다 이제 5에서 10cm 정도 좀 낮은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방 조리 작업대 높이 설정에도 이제 필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작업 내용별 특성과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 최적의 높이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섬세한 작업일수록 기존보다 좀 약간 높아야 하고요. 거친 작업에는 기존보다 약간 낮은 것이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 필요한 작업 내용별로 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센터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조리 과정은 이제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좀 이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와 같기 때문에 작업센터의 규모가 이제 조리 작업을 위해서 좀 인체공학 측면에서 적정 규모를 좀 국격화되지 못하게 된다면 조리사들에게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도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이제 부담을 주게 돼서 결국은 훌륭한 좀 음식을 조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에 대한 이제 작업센터의 그 규모를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자의 작업 활동 공간과 작업 과정에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좀 먼저 좀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리 과정은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좀 이용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원자와 좀 같기 때문에 작업센터 규모가 조리 작업을 위해서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적정 규모로 이제 규격화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조리사들에게 이제 과중한 좀 피로와 스트레스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고요. 결국은 좀 훌륭한 음식도 이제 조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나 현재를 좀 고려하지 않은 또 작업센터의 규모는 이제 조리 작업에 방해 요인으로 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들의 이제 건강과 작업 능률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미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처럼 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그 작업센터에 규모를 설정해서 적용시키고 미래에 있어서도 뭐 계속 개선 유지된다면 이제 호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그 신체와 인체 구조의 변화를 좀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물론 그 작업의 특성을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작업센터에 이제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주방의 작업 공간 그 설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설정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반입 구역 및 이제 검수 공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좀 반입 구역이나 이제 검수 공간은 이제 결국 그 식재료만 차량의 진입 흐름이 좀 쉬운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호텔 건물의 이제 위치 구조상으로 살펴볼 때 차량 진입이 이제 가능한 지하층이 가장 좀 적당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저장 창고, 그래서 뭐 식재료의 저장 창고는 이제 뭐 청결성이나 그런 걸 유지해야겠죠. 다음에 다듬는 구역, 그래서 식용 가능한 그 모든 식재료는 이제 반입 후에는 새로운 이제 조리 상품으로 만들기 전에 씻거나 뭐 다듬어서 좀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다듬는 구역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더운 음식을 만드는 구역, 그래서 온요리 구역은 주 주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좀 많은데, 현재 호텔이나 규모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제 명칭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뭐 흔히들 그냥 핫주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스토브를 이제 사용하고 그 전열의 좀 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는 좀 공간이고요. 통풍이 잘 되는가 하면 그 환기 시설도 이제 갖출 수 있는 좀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더운 요리가 있으면 이제 차가운 요리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요리 이제 구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리만 하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객님이 드시고 난 기물이라든지 그런 거 접시라든지 그런 거 이제 세척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척 공간에 대한 설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라카룸이라든지 직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주방의 이제 작업 공간의 이제 소유량을 결정짓는 이제 생산률 뭐 계산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이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소유량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거기서 이제 생산 센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환법, 그 다음에 계략적인 배치법, 그 다음에 공간 표준법, 그 다음에 배율 경향 투사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 작업 활동 이제 평가인데요. 이제 평가의 입문에 대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 흐름의 분석. 그래서 이제 조리 작업 활동을 이용해서 이제 조리 작업자가 주방 내 이제 조리 작업 중에 위치를 좀 확보하고, 다른 조리 작업자들이 원거리 이동을 실행했을 때 주방의 이제 위치 선정 또는 이제 장비 및 기물의 배치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좀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그 이동 도표에 따른 이제 평가 기준을 좀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방 배치 이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주방 배치 평가 이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배치 방안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